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미적분 27, 28, 29 정리합시다. 30번을 보자마자 걷긴 했어. 네. 합성함수 나오고 동시에 역함수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치? 불편하다. 사인 그래프의 3차 함수가 합성된 건데 사실 사인의 3차나 사인의 2차나 이런 합성되는 문제는 되게 자주 나오거든. 자주 나오는 거예요. 네,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안 다루기로 했으니까 그쵸? 걷어내고 27번 빨리 봅시다. 자,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실수 AB 값에 대해서 A, B는 전부 다 1보다는 큰데 B가 A보다는 큰 값이래요. 자, 오랜만에 음함수 미분 나와 있는데 문제가 좀 좋은 게 자, 이러한 관계에서 점 A가 A, B고 점 B가 B, A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 두 점이 Y는 X에 대해서 무슨성 있는 지점이나 대칭인 두 점의 좌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태고 자 근데 곡선도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더하기 k는 0이라고 나와 있어. 자 음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곡선 위에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 있게 찍혀 있으면 함수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 있는지 원래 확인은 해야 되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도형의 그래프를 도형의 방정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x 대신에 y 들어가고 y 대신에 x 들어갈 거니까 y제곱 마이너스 yx 플러스 x제곱 더하기 k는 0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결론의 식이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곡선 C라는 것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여 y는 x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여기 어딘가에 a가 더 작은 값이니까 a, b가 있을 거고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 있는 지점에 b, a라는 지점이 찍히는데 이 곡선이 여기는 y는 x에 대해서 어쨌든 대칭성 있게 이어지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여기까지 왔니?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 a라는 지점과 현재 b라는 지점에서의 무슨 선을 얘기하냐면 접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들어야 되는 생각을 정리를 하기 전에 일단 조건을 조금만 더 적고 해봅시다. 그때 어쨌든 성분의 AB 길이는 2루트 2라고 나와 있고 자, 두 접선을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다. 자, 두 접선을 이루는 각 나왔으니까 탄젠트에 덧셈 변기 쓰겠다는 생각이다. 그죠? 자, A에서 B까지 거리가 2루트 2라고 나와 있는데 자, A에서 B까지 거리가 2루트 2라는 거는 이들을 연결한 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직각이 분변으로 나누면 여기 밑변 길이가 지금 B-A가 될 거라서 이 B변 길이가 2루트 2면 얘는 반드시 1대 1대 루트 2 만들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럼 이 B-A가 얼마라는 조건으로 준 걸까? 그쵸? 2라고 조건이 하나 주어진 거죠. 그럼 관계 하나만 더 있으면 A가 B값은 정해질 거다라는 생각인 거야. 여기까지 1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곡선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의 직선이라는 걸로부터 이 각각의 순간의 두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좀 판정을 하라는 얘기인 거. 자, 이 왼쪽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그럼 우리가 하나 m으로 잡는다 치면 m인 기울기의 직선을 가진 대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기울기는 무슨 수가 된다는 생각? 역수. 그게 이제 역함수의 미분에서 우리가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라 그죠? 그럼 얘가 지금 기울기가 n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두 접선 이름각 세타라고 했을 때 기울기 m인 거랑 n분의 1인 것 가지고 자, 여기는 탄젠트 세타 굴이 적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1풀 탄탄에 탄젠트 마이너스 탄젠트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여기 하나의 탄젠트 값이 하나 m이고 다른 하나는 n분의 1인 거니까 얘는 1 더하기 1분의 n 마이너스 n분의 1의 절대값이 3분의 4라고 알려준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1절 가능하니? 그럼 가능한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1 넘어가게 되면 그냥 대각선부터 정리하게 되면 3배의 절대값에 n-n분의 1이 8이다 라는 결론이 생기고 3 넘어가면서 부호 바꿀게요. 그럼 n-n분의 1이
3분의 8인 케이스랑 n-n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8인 거 이거 풀어서 n값 먼저 분류를 하면 돼. 자 정리하자. 3n 곱하면 얘가 3n 제곱에 마이너스 1에 8n이 될 거고 넘어가면서 3n 제곱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는 0된다 치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3n 곱했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n이랑 아니라 3n 곱했어. 그럼 마이너스 3이 8n이 되는 거고 자 그럼 내가 3n 제곱 마이너스 8n 마3이 0이라서 자 1, 3 주고 마3이랑 1 주게 되면 n값은 3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8 되는 것도 풀어주면 마이너스 3n 곱하면서 그대로 3n 제곱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8n이 될 거고 넘어가게 되면 3n 제곱 플러스 8n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자 1, 3 주고 그대로 3 마이너스 1 주게 되면 여기서 n값은 마3이거나 3분의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두 기류가 역수인 걸 아는데 n이 3일 때랑 n이 3분의 1일 때는 서로 어떤 해석일까? 똑같은 해석이야. 그렇잖아. 네가 하나 n이 3인 게 나왔으면 다른 하나는 3분의 1이라며. 역수니까. 그럼 n이 3분의 1이면 다른 하나는 또 역수에서 얼마일 거니까? 3일 거니까. 그래서 해가 지금 4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해는 이렇게 두 개가 짝지가 되면서 몇 쌍밖에 안 되는 거? 2쌍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어쨌건 간에 이 중에서 n값을 하나를 찾아서 골라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함수 a, b라는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지금 n이라고 설정을 한 거니까 a, b에서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 주어진 함수의 음함수 미분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럼 음함수 미분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좌변의 식은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dx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하면 y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 곱하기 y 프라임 그리고 나서 뒤에 거 미분하면 플러스 2y 곱하기 y 프라임은 0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이 자리에다가 이제 a, b를 넣겠다는 얘기. x에 a를 넣고 그다음 y에 b를 넣습니다. 자 그럼 x에 y에 b 넣으면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y 프라임 플러스 2b y 프라임은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됐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찾는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 y 프라임을 찾는 건데 자 지금까지는 이런 a와 b 값이 계산된 값들일 거라서 정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미지수라서 바로바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n 값을 내가 먼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이 얘들이 다 n 값이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게 얼마이거나 3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이거나 3분의 1인 케이스 중에 되는 걸 찾아야 돼. 이 두 가지로 만족시키는 거야.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겠다 그죠? 그럼 이렇게 가볼까? A와 B의 범위가 있으니까 얘를 그냥 M이라고 잠깐 둔다 치면 자 이 둘은 M으로 묶이면서 일단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M 플러스 2BM이 0된다는 조건으로부터 A와 B의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M 값의 범위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무슨 얘기인지 좀 더 해볼게요. 자 A는 A끼리 묶어내게 되면 A로 묶었을 때 얘가 2-M이 되고 다시 그대로 얘는 B는 B끼리 묶어내면 플러스에 자 2M-1B가 되는데 얘가 지금 0이라는 해석이 되는 거거든. 맞냐? 2-M B로 묶어내면 2M-1 그쵸? 자 그럼 얘가 후면으로 넘어가면서 이 개수의 부호를 바꾼다고 칩시다. 그럼 A 곱하기 M-2가 지금 2M-1 곱하기 B가 돼. 얘를 제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그러니까 이 여기에다 이제 n값 집어넣으면 a, b의 관계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 관계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넣으면 대입하면 a랑 b가 다 정해지긴 할 거야. 근데 그걸 매번 하기가 귀찮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봤어. 이걸 어떻게 풀지? 빠르게. 자 n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 볼 거야. n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a 나누고 2m 마이너스 나누면 얘는 2m 마이너스를 해. n-2가 a분의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a와 b는 반드시 1보다는 크고 b 값이 a보다는 좀 더 큰 양수가 되니까 이 a분의 b는 분수 표현이긴 한데 a는 좀 더 작은 숫자고 b는 좀 더 큰 숫자가 된다. 그렇지? 큰 양수가 되지. 그럼 얘는 적어도 1보다 어떤 값이 될까? 큰 값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A와 B의 범위로부터 이 M에 대한 유리식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럼 유리함수 그려가지고 A가 범위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인 거야. 됐지? 자, 그럼 몫은 얼마가 될까요? 얘 나누게 되면 몇 분의 몇 될 거고? 2분의 1 될 거고. 그럼 나머지는 여기 2분의 1 되는 거 집어넣으면 2n-1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서 자, 접는 선이 y는 2분의 1인 거야. 새로 접는 선이 n은 2분의 1인 접는 선이 생기고 여기는 그럼 1번과 3번 영역에서 얘 y 좌표가 함수값이 1 되는 걸 연결로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범위의 n 값이 생겨야 된다. 그럼 적어도 n이 2분의 1보다 클 수 있을까? 없겠다, 그렇지? 그럼 여기는 3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인 거야. 됐어요. 사실 아까 쌤이 이거 A, B에서 B, A로 갈 때 주어진 함수는 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 그지? 근데 사실 무조건 감수만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 둘 다 풀게 맞는 게 아니한데 결론적으로 보면 비율이 음수인 게 될 수밖에 없긴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마저 마무리를 하러 가보죠. 그럼 여기에 경계의 지금 값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경계 값을 찾으면 얘가 함수값이 y좌표가 1 되는 거니까 얘가 1 된다 방정식 풀면 n-2가 2n-1 되는 거고 넘어가면 n은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면서 자 여기 경계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우리 기울기는 마이너스 1과 몇 분의 몇 사이에 있어야 된다?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n 값은 현재 누구랑 누가 있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3분의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된 거야. 근데 3분의 1 집어넣으면 A, B 관계를 정리를 했을 때 저기 A과 B의 대소 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일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에 대응되는 A, B 값 찾아주면 A, B 값을 이용해서 V 값도 정하겠다, K 값도 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냥 일일이 하나씩 여기는 4개의 값을 다 뭘 보면 될까? 그냥 빨리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얘가 n값이니까 여기에 3도 집어넣고 3도 집어넣고 마이너스 3분의 1도 집어넣고 몇 분의 몇도 넣어보고 3분의 1도 넣어보고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죠. 자, 이렇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자, 28번 보러 갈 거고 자, 28번 보러 갑시다. 자, 28번은 어떻게 문제 구성되어 있는가? 먼저 최고 차항계수가 1인 2차함수 fx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fx는 0보다 저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 2차함수 그래프가 축 기준으로 공중에 붕 떠있다는 생각까지는 가질 수 있다. 그치?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gx를 보니까 자, 인테그랄의 k에서 x까지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고 얘가 f'p의 ln의 ft라고 되어 있어요. dt. 사실 얘도 어떻게 보면 합성함수야. 로그 함수에. 그치? 2차 함수를 합성한 거니까. 근데 얘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누가 봐도 무슨 적분을 하겠다는 느낌입니까? 치원적분을 하겠다는 느낌입니까? ft의 속미분이 같아 그대로 곱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치? 그래서 얘는 치원적분 통해서 gx를 해석하겠다라는 문제로 어쨌든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조건을 봅니다. 그래서 이 gx가 xn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지는 값이 순서대로 크기순으로 a1, a2, a3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은 치환적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ft를 우리가 라지 x로 두면 f't의 dt가 d 라지 x가 될 거니까, 그치? 그럼 저기는 정적분 인테그랄 k에서가 아니라 t자리에 k를 집어넣으면 fk에서부터 자 t자리에 이제 x를 집어넣으면 fx까지 되게 자 l은 라지 x의 d 라지 x가 되죠. l은 라지 x는 적분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적분 결과는 뭐가 되니까? 라지 x, ln x, 그렇지, 마이너스 x. 얘가 fk부터 fx까지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나는 fx 곱하기 ln fx에 마이너스 fx에다가 자 fk 놓고 뺄 거니까 마이너스 fk, ln fk 자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fk 이렇게 표현된 게 그럼 이제 gx의 정적분의 결과에서 주식인 거야. 여기까지 가능해. 그럼 여기까지 보고 원래는 안 하려고 했어. 합성함수니까 로그 함수의 이차함수 합성된 거니까, 그치? 그런데 자 이 관계를 보고 나서 지금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일단 봅니다. 가를 보니까 gx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나주권을 보니까 인테그랄 A1에서부터 A3까지. 자, 어쨌든 그 값의 경계에서까지 정적분 값이 나와 있는데, 자, 그 안에 함수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닌 것 같기는 해. 자, 나주권의 정적분에 있는 식이 그냥 보자. 이제 보이지 않니? gx에다가 fx 더하기 마이너스 fx ln fx 하기. 자, 이거 정적분한 게 이들잖아. 왜 하필 될까? 방금 했는데? GC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x? 아니 왜 하필 얘를 접근하라는 걸까 얘는? 이 문제는. 아, 저 GX를 넣으면 다 사라지고 저기 뒤에 상수만 나오고. 그치. 우리가 지금 시한적분한 결과치의 이 함수들이 좌변을 넘어가는 함수식의 표현인 거죠. 그치. 이거는 너네가 직접 계산 안 해봐서 그래. 너네가 직접 계산했으면 fx, ln fx, 마이너스 fx 적으면서 이런 함수가 드러나고 있구나. 근데 그런 함수가 나의 정적분에도 뭔가 비슷한 구조가 표현이 되네? 라는 생각 들면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아까 빨리가 얘기했듯이 얘는 함수식이고 얘는 어차피 무슨 수입니까? 상수입니다. 상수를 A1에서 A3까지 정적분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이 어떤 상수 값을 그냥 우리가 잠깐 라지 A보다 치면 그 라지 A에다가 A3에다가 A1을 곱한 이 폭의 차이가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나의 정적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계산식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갈 건가? 자, 치환 조건을 통해서 주어진 적분값이 뭔지는 알아냈으니까 자, 이렇게 지금 다시 봐야겠죠. 자, gx는 대간적으로 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까에 대한 얘기부터 그 값은 언제 가시는가에 대한 생각. 그럼 얘는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어떻게까? 첫 번째, gk는 얼마가 된다는 거? 0이 된다는 거. 근데 이걸 잘 봐야 돼. 얘는 이제 수투에서도 쓸 수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gk가 0인데 승준아 잠깐 봐봐. 네, 지금 gx가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거든. 근데 gk가 그럼 0이 된다, 그치? gk가 0인데 가족관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0이라는 함수값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이 x축에서 지금 k라는 포인트에서 함수값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g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 없어. 그럼 여기서 뚫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필연적으로 k에서 내 함수를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야? 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니까 이 두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g'k도 0이 된다라고 하면서 x축에 접하는 포인트가 하나 생긴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알겠지? 됐어. 이제 너 할 거 같은데. 자, 그래서 자, 이 g'k가 0이 된다는 추가 조건도 함께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축에 접한다는 조건은 생각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미분을 하면서 그 값을 가지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g'x를 구하게 되면 자, 미분했을 때가 f'x의 ln fx가 돼요. 수투에선 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지. 근데 미적분에서는 이 도함수 그래프를 무조건 다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었어.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값은 부호 판정이야.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 경계를 찾자는 얘기죠. 그럼 얘가 증가할 때는 0보다 얘가 클 때인 거니까 이때 증가하는 거고 제가 감소할 때 얘가 0보다 작을 때 감소하게 되는 거. 그럼 증가하는 법이 찾으면 나머지의 이제 구간의 경계에서 지나고 나면 다 뭐로 바뀐다? 감소로 바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봅니다. 그럼 두 개의 식의 곱이 증가, 이거보다 크다는 거니까 나는 f'x랑 ln fx의 부호가 같다라는 생각인 거야.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증가하는 범위는
f'x도 양수고 lnfx도 양수인 범위에서 증가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 lnfx가 양수라는 것은 자 진수 fx가 1보다 어떻다는 생각일까? 크다는 생각이죠. 그럼 이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에서 함수가 뭐 한다는 생각이냐면 증가한다라는 생각이에요. 회원님. 그런데 현재 나의 이차 함수는 축에서 붕 떠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f'x는 2차 함수의 미분된 형태니까 당연히 몇 차 함수일 수밖에 없을까? 1차 함수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1차 함수의 도함수는 부호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 f'x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얘가 지금 fx의 접점 비율이 0 되는 부분이 축이니까 자, 이 fx를 미분한 f'x는 반드시 자, 여기는 접점 비율이 함수니까 이제 1차 함수가 드러나면서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기울기 2인 직선이 이렇게 드러나겠죠. 그럼 이 1차 함수의 f'x의 절편은 당연히 2차 함수의 무슨 수가 일치하게 될까? 2차 함수의 대칭수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맞니? 2차 함수가 대칭수에서 그 값을 가지는 거니까 부호가 생기는 거, 접점비율이 연결되는 곳이니까. 여기까지 쫓아왔어?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랑 원래 함수 그래프의 대소관계를 동시에 따지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그래프를 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fx는 공중에 이렇게 붕 떠있는 상태인 거고, 그럼 그 밑에 f'x를 그리면 여기는 대칭수 x는 m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의 지금 1차 함수는 자, 기울기가 2인 상태로 여기 있는 n, 0을 지나면서 이렇게 f'x가 구성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지금 f'x는 여기 있는 n 기준으로 마에서 홀로 바뀐다는 부호 변화는 명확히 주어진 상태인 거고, 그럼 이 둘을 곱한 함수에 의해서 지금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결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러한 부호 변화가 몇 번이나 생겨야 됩니까? 총 3번이나 생겨야 돼요. 그럼 얘들아 만약에 있잖아 y는 1이 이 fx보다 밑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fx가 1보다 클 때 증가하는 거니까 지금 fx가 지금 1보다 큰 구간은 여기서 1보다 클 때는 다 플러스인 거지. 그럼 이거랑 두 개 함수가 무슨 셈할 건데 지금 우리가? 곱셈할 거야. 그럼 곱했을 때 뿔 곱하기 마니까 마구, 뿔 곱하기 뿔이니까 뿔이 되니 부호 변화 몇 번만 안 생겨? 한 번밖에 안 생겨. 그럼 이런 구조로는 극값이 몇 개밖에 안 생긴다는 생각이야? 한 개밖에 안 생겨. 그럼 나의 극값은 현재 몇 개 생겨야 될까? 3개나 생겨야 되니까 y는 1과 얘가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y는 1과의 교점이 생긴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극값이 어디서 생기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선 얘가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경계가 안 되면서 뿔이랑 마 곱하면 마니까 여기서 함수가 뭐하고 있는 거? 감소하고 있는 거. 다시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 지금 1차 함수 부호 변화 생기는 거 보면 마이너스 곱하니까 여기는 뭐하고 있는 거? 증가. 다시 경계 지나면 여기는 뭐가 될 거고? 감소. 그럼 여기서는 증가합니다. 여기서 극소 생기고 극대 생기고 극소 생기면서 극소값 2개랑 극대값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고 여기가 A3인 거. 여기까지는 알아보니? 그럼 N값은 대칭축이고 A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얘기고, A1과 A3는 반드시 무슨 성 있는 위치예요? 지금 대칭성 있는 위치야. 그리고 심지어 몇 차 함수? 2차 함수인 거지. 여기까지 왔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럼 나의 gx의 그래프가 그래프 개념이 어쨌든 대칭성 있게 이렇게 A1에서 극소 가졌다가 A2에서 극대 가졌다가 A1에서 다시 A3에서 극소 가지는 형 형태의 대칭성 있는 그래프인데, 문제는 여기 극소되는 것이 A1, 여기 극소되는 것이 A3, 극대되는 것이 A2가 됩니다. 근데 아까 이 얘기 한번 해보자. 나의 그래프는 반드시 K에서 뭐 해야 됩니까? X축에 접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A1이나 A3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접한다는 생각이고, 이 둘 중에 하나가 뭐라는 생각이냐면 K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네가 K이구나, 네가 K이구나,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어느 정도의 조건은 다 해석이 됐거든. 여기 폭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것은 이 정적분 결과에 따라서 달려 있어. 여기까지 쫓아왔니? 그리고 보자. 봐봐. 이 둘 중에 그럼 하나가 K가 되는 거니까 이의 정적분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상수값 라지 A가 무엇인지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라지 A를 데리고 와봤어.
나지에 있는 그럼 지금 마이너스 fk에 ln fk에 플러스 fk에 fk가 얼마인지 우리 찾을 수 있을까? gk가 아니라 얘는 gx를 fk는 몇 차함수? 2차함수에서 의 함수 값이야. 근데 아까 여기 a1이나 a3 둘 중에 하나가 뭐라며? k가 여기가 k, 여기가 k. k에서의 나의 함수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1일 수밖에 없어. 네가 k를, 네가 k를. 맞니? 자, fk는 필연적으로 1입니다. 얘는 1이고 lnk가 1 들어가니까 얘는 얼마로 가게 되냐면 0으로 가요. 그래서 라지가 뭐로 간다는 계산이냐면 1이야. 얘가 1이야. 그래서 나중에 간단해져. 그럼 여기 A3와 A1 차가 2분의 3인 거니까 2차 함수에서 이 두 실근의 차이가 몇 분의 몇으로 정해진 거냐면 2분의 3으로 정해진 거야. 그 다음에 나한테 뭘 물어보냐면 F의 A2를 물어보죠. 근데 아까 A2는 무슨 축이랑 값이 똑같았습니까? 대칭축빈과 똑같은 함수값이었습니다. 나보고 사실 찾으라는 건 2차 함수의 대칭성에 대한 Fn을 찾으라는 얘기고 여기 꼭지점에 Y좌표 찾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때 주어진 게 두 분의 차가 얼마나 얘기냐면 2분의 3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fx의 그래프만 가지고 와보자. fx 그래프만 가지고 와보면 이렇게 fx 있는 상태로 y는 1이고 빼기 함수 만들 수 있고 여기 a1이랑 a3를 가지고 문자로 여러 개 등장하는 건 싫고 여기는 폭이 2분의 3인 걸 준 다음에 여기 축의 방정식이 n인 걸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교점을 문자 하나로 표현하려면 누구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을까? n. 심지어 폭이 주어졌으니까. 이해했니? 그럼 여기는 n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며? 4분의 3이며 얘는 n 플러스 4분의 3이 될 거니까 fx에서 1을 뺀 함수식을 n에 대한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게 돼. 최고차로 정해졌으니. 자, 그럼 fx 한번 불러봅시다. fx는 어떻게 작성될까? fx에서 1 뺀 함수식. 여기 절편식이니까. x 마이너스 n 플러스 그렇지. 4분의 3 하나랑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생기겠다. 그쵸? 그럼 요 자리에 n 넣으면 함수값이 계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n은 속어줄 거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정답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을 짧게 다시 정리를 합시다. gx는 정적분으로 정리된 함수였고 자, 나 조건에 지금 이 정적분의 식이 너무 복잡해서 보니까 네가 분명히 취향적분된 결과치에서 남는 건 상수항밖에 없을 거다. 그럼 이 상수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건데 다행히 이 상수도 자,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에서 네가 극대값, 극소값 세 군데에서 갖는다는 얘기랑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이용하면 네가 k에서 x축에 접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도함수, gx의 도함수를 구하니까 자, 지금 여기는 어떤 1차식이랑 여기는 ln fx의 0보다 큰 관계일 때 증가와 0보다 작은 관계일 때 감소를 논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어차피 증가하는 부분만 잘 판단을 하면 구간의 경계 지나면서 증가 감소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0보다 큰 것만 그냥 해석한 겁니다.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해서 결국에는 배수적으로 둘 다 0보다 큰 거나 둘 다 0보다 어떤 거를 작은 거를 따지면 되는 건데 그냥 0보다 큰 것만 따져도 작은 것도 마찬가지로 반대 범위에서 어떤 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야. 자, 그래서 네가 둘 다 0보다 큰 건 경우를 따져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더니 ln fx가 0보다 크다는 것은 fx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돼버렸고 그럼 이 둘을 동시에 성립해야지는 x가 범위를 찾는 거니까 2차 함수 그래프도 그리고 그의 겹치는 f'x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f'x는 분명히 여기 대칭축에서 부호변화가 있는 함수고 나의 부호변화는 총 3번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y는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교점을 두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경계들이 극값에 달하는 곱들이 된다는 생각이고 나머지는 계산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28번이 설계가 되어 있고 자, 물론 현장에서 시간을 갖고 빨리빨리 풀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바로 시험에서 풀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주제로서 다루기에는 좋은 내용들이 모조리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는 좋은 내용이만 꼼꼼하게 한 번씩 쭉 정리를 해도 되나 알겠지? 분명히 어디선가 쓸 수 있다. 자, 뒤로 넘어가서 29번으로 갑시다. 29번은 빨리빨리 그냥 얼른 할게. 별일 아니에요.
자, 29번은 등비수열이고 급수 두 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계속 다루는 내용이니까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오라고 나와 있다. 등비 더하기 등비입니다. 이 전체도 뭘까요? 등비수열이겠죠. 자, 그리고 급수 하나 더 구조 나와 있는데 두 번째는 n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설계된 문제의 특성을 조금 보면서 합시다. 어쨌건 간에 등비수열의 항을 몇 개씩 더해서 두 개씩 더해서 그들 간의 관계도 등비수열이 되는지 확인하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전개했을 때 물론 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1-r분의 a고 얘는 1-r분의 추항이 2는 a2니까 a가 이렇게 가도 되긴 한다는 거지. 근데 이 항을 나열해봤을 때 여기 두 개씩 묶여있는 항 사이에도 등비수열이 성립하지 않을까? 얘에서 얘 갈 때 충전을 곱해질 거니까 r 곱해질 거니까 그럼 이 덩어리가 전체가 무슨 항이 되는? 충항이 된다는 의미도 판단을 좀 하냐 이거야.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가도 상관없지만 이런 해석도 어쨌든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럼 자, 이렇게 가보자. A1, A2, A3 우리 그렇잖아. 등비수열의 부분합들도 지들끼리 분명히 등비수열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3, A4, A5 이런 식의 관계가 또 등비수열에 다 더해지고 있을 수도 있어.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그치? 그럼 얘의 계산은 공비가 뭐 제곱이 될까요? R 제곱이 되겠지. 두 칸씩 차이 나니까. 1, 2, 3, 3, 4, 8, 3, 4. 이해했니?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요 항들이 초뭐가 되는 거니까? 항 되는 거니까 이런 급수의 항이 나온다면 우리는 1-9제곱분의 R제곱분의 A1, A2, A3가 들어가야 되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들어간다는 생각은 빨리빨리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했니? 자,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어쨌건 간에 그럼 이 첫 번째에 대한 급수 표현은 초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1-R분의 자, A를 묶어내면 1+R이라는 값이 뭐가 된다? 관계식 하나 줬습니다. 관계식 하나 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데 상관함수 목표절이네. 주기야. 얘부터 빨리 계산합시다. 그러니까 n이 1부터 들어가면 sin 2분의 파이 1이고 그 다음 거 sin 파이 0 마이너스 1, 0. 그럼 얘는 짝수 번째들은 다 사라진다는 생각이고 홀수 번째는 부호가 계속 바뀌면서 나올 거라는 거. 그럼 이 흡수를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1 집어넣으면 절대값에 A2 더하기 A3. 자, 그 다음에 2 넣은 거는 0이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될 거니까 3 넣으면 A4 플러스 A5는 자 절대값이어서 나왔는데 대신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네 번째 거는 다시 0이 될 거니까 0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는 다시 플러스니까 절대값에 5 집어넣으면 A6 더하기 A7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도 겹치는 항 없이 두 칸씩 가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자. 절대값 A2, A3에다가 절대값 A4, A5로 가자. 일단 마이너스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좀 이따 곱하면 되니까. 자, 절대값 A2 더하기 A3에서 절대값 A4 곱하기 A5로 갈 때 자, 이들 간에도 등비수열이 성립할까? 한다. 공비는 뭐가 될까? 아니 제곱에 원래는 무슨 값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값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값이는 건 제곱이랑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치? 자, 무지성 1차원적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얘를 초항 공비로 다 표현하면 되죠. 그럼 얘는 AR 더하기 AR 제곱이고 얘는 AR 3승 더하기 AR 4승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은 인수분해에 대한 분리가 가능하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공통인수 좀 묶어내면 얘는 절대값 AR의 1 플러스 R이고요 얘는 절대값 AR 3승의 1 플러스 R입니다. 그러면 AR 1 플러스 R AR 1 플러스 R 똑같은 거 빼고 나면 얘는 AR 1 플러스 R에다가 R 제곱이 더 곱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R 제곱이 더 곱해져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절대값은 제곱되고 있으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가 R 제곱인 거지. 근데 이 앞에 뭐도 있습니까?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자, 이 항에서 이 항으로 가는 데 있어서 현재 급수의 공비는 무슨 R 제곱 된다? 마이너스 R 제곱 된다. 이런 관계성을 추론할 수 있는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럼 이 절대값이 무슨 항이 되는 거죠? 초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절대값에 대한 급수 표현이 공비가 마이너스 R 제곱이니까 1 플러스 R 제곱분의
여기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AR에 그대로 1 플러스 R 두 번째 AR로 묶거든요. 그리고 절대값이 씌워진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두 번째 관계가 밝혀지게 돼요. 여기까지 하니? 그럼 이 수식은 뭐만 하면 돼? 열심히? 열리만 하면 돼. 부호 분류를 해서. 근데 부호 분류가 좀 쉬우니까 잘 봅시다. 반복되는 식이 나오잖아. 분모는 다르지만 분자에서 반복되는 식이 나와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보인다. 그치? 내 목적은 A나 R 동은 둘 중에 한 문자를 소거를 해야 돼. 그치? 그런데 이 식이 통째로 있으면 참 좋겠는데 통째로는 없고 비슷한 식만 있어. 자, 그 중에서 그 비슷한 식이 A에 대한 식인 거고, 그럼 여기도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드러나니까 얘를 지금 1 마이너스 R이 넘어가면 R에 대한 부등식, R에 대한 지금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생각이지. 근데 존점이 뭐냐면 얘는 부호 판정도 되는 식이야. 결과치가 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 1 마이너스 R은 R 값의 범위가 현재 R부터 1 사이잖아요. 그럼 분모가 음수가 될 리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리 분모가 음수인 걸 편하려고, 즉 피하려고 절대값 1보다 작은 것들을 1 마이너스 R로 만들었거든. 그럼 얘가 양수면 분자도 필연적으로 분수일 수밖에 없겠다? 양수일 수밖에 없어. 즉 얘는 절대값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 다시 너는 양수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곱은 절대값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양수인 거니까. 이해했어? 그럼 이 절대값에 있는 등식이 등식이 1 플러스 R 제곱분에 A 곱하기 1 플러스 R에다가 절대값 R을 곱한 식으로 간단히 바뀌게 돼. 그럼 나는 R이 0보다 어떨 때랑? 클 때랑 뭐 할 때만? 작을 때만 분류해서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 1A의 1 플러스 R A를 소거하면서 어떻게 바꿔야 될까? 네가 넘어가면서 5 곱하기 1 마이너스 6으로 R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결론 정리를 합시다. 자, 그래서 저기는 두 개의 절대값이 있는 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R 제곱에 A에 1 플러스 R이 5 곱하기 1 마이너스 R 곱하기 절대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2가 되도록 하는 R값 찾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5의 1 마이너스 R의 절대값이 2 플러스 2가 됩니다. R은 0일 수가 있겠니? R이 0이면 다 0 더한 거야. 5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R은 0이 안 될 거니까 R이 0보다 이제 클 때랑 R이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로 나눠서 공비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자, 정리를 합시다. 급수 문제인 거고, 첫 번째 급수는 우리가 빨리 판정했고, 두 번째 급수는 이제 절대값에다가 주기함수까지 그냥 엮어서 표현을 한 건데, 그 주기함수 일단 값들을 빨리빨리 적어놓고 나머지는 나열하면서 그들 간의 또 관계성을 보자는 얘기예요. 절대값이 있는 등비수열의 공비가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된다는 것들은 앞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럼 내가 이거 두 개씩 더해서 표현해 볼 테니까 그 관계도 너네가 추론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공비가 마이너스 R 제곱인 걸 찾았습니다. 두 칸씩이니까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기분이 좀 좋은 상태고, 그럼 여기 있는 이 급수를 빨리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둘이 연립하는 관계에서 부호 판정을 해서 얘들을 꺼낼 건데, 그 부호 판정을 할 때는 분명히 민감하게 반응할 대상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 확인하라는 문제였어. 되었니?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29번을 마무리합시다. 산수 해줄까?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고생했습니다.